이번 시간에는요, 30번째 이야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업소에 있다 보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방문하셔서, 또는 뭐 중장년층이 방문하셔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지, 또는 말아야 될지, 그거를 이제, 우리 중개사님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이러면은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임대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단은 본인 목에 맡기더라도 어느 정도의 브리핑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은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뭐 저도 역시 이제 고민스러운 일인데 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2017년도에 파리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파리 조치가 아니구나. 그냥 2017년도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뭐 양도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도세도 그 당시에 그 중과 배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양도세의 세율에다가 플러스 2가구는 10% 되고 3가구 이상은 플러스 20%가 됐었잖아요. 그걸 배제를 시켜줬었어, 그때는. 그리고 집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LTV 비율로 해가지고도 80% 대출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렇게 해준 이유는 뭐겠어요? 세금 혜택도 많이 주고 대출도 많이 주고, 이 얘기는 얘네들이 돈 있는 애들이 집을 좀 많이 이렇게 사서 서민들 위해서 이렇게 임대를 좀 어떤 민간 임대 사업자를 좀 늘려나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투기에 악용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출을 그렇게 땡겨서 일단 사가지고 뭐 우후죽순으로 막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들 안 하고 재산 분리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래서 잘못된 정책이다 싶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대출 다 축소. 이렇게 돼서 LTV 40%, 집이 있는 사람은 또 그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됐었죠. 우리가 이제 주택사업자로 이제 등록을 하려면 일단 그 207페이지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 이제 등록을 갖다 시군구 구청 가서 일단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등록증을 주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절차는 간단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장점과 이제 단점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장점은 이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일단 세액 부분에서 감면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취득세는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죠. 그죠? 신축 주택이 있었잖아. 신축 공동주택이 있었잖아요. 그죠? 60제곱미터 이하를 샀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때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85%만 감경이 되고 15%는 낸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매수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사업자로 조그만 걸 사서 했을 경우는 취득세는 좀 혜택을 어떻게 보면 많이 볼 수 있다는 내용이네, 일단. 그죠? 큰 걸 사더라도 85% 감경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40제곱미터 거기 그 40제곱미터 이하일 거예요 아마.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아니 재산세가 면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경우도 뭐 그 재산세도 일단은 혜택은 좀 볼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취득세나 재산세는 좀 혜택이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6억이라는 얘기는 공시시가가 6억이라는 얘기는 실제 가격은 우리가 매매되는 가격은 얼마 정도 되냐 하면은 3분의 2 정도니까 9억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억 정도의 그 부동산을 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등록을 한다 그러면 대신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 8년으로만 됩니다. 8년으로만.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가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단기 4년보다는 8년 장기를 해야지만 그러니까 준공공 임대를 해야지만 여러분들 혜택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9억 이하라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우리가 공시가격이 6억이라는 얘기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은 9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격 이하 같은 경우에 준공공 임대로 내가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종부세는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전에는 이 가구 있을 때 그 다른 가구를 내가 임대를 놨을 경우에 10%, 20%가 되던 거를 배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우후죽순이 생겨나 버리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 사항을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과를 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에서는 큰 이득이 없다는 얘기야.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었잖아요. 평생 한 번. 주택을 몇 개를 임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2년 거주를 해가지고 팔 경우에 한 번만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또 사가지고 2년 거주하면은 그때는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 부분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래가지고 큰 이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조금 아까 얘기한 취득세 부분과 재산세 부분과 종부세 부분에서는 약간의 이득이 있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취득세가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긴가민가 이제 하지만 일단은 양도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별로 이득될 게 없다는 얘기죠. 장점으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벌어진 일들은 일단 의료보험이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기 뭐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면 공짜인데 그게 아니잖아. 지역으로 그냥 자기가 돼버리잖아. 왜? 수입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보통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한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는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2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린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공 8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 아니다. 4년 같은 경우에는 40% 감면이 되고 8년 같은 경우는 80% 감면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2천만 원 이하다 싶으면 이하다 싶으면 내가 4년 임대를 나갔다가 임대사업자를 냈다 하면 40% 수가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8년 임대를 했다면 80% 수가가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요 의료보험 것도 그냥 8년 준공공 임대로 하면 크게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80%까지 감경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의무기간이 내가 팔아야 될 때 못 파니까 너무 길죠.
최소 4년에서 8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무기간을 내가 준수하지 못하고 팔았을 경우에는 의무기간 5천만 원 과태료죠? 그죠? 그리고 증액 같은 것도 못하고 5%잖아요. 증액을 잘못하면 그거는 몇 천만 원? 3천만 원 과태료고. 그렇게 과태료들이 다 올라 있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팔지도 못하고 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증액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뭐 때마다 다 신고를 해야 돼. 임차인 바뀌어도 다 신고를 해야 되고 뭐 때마다 돌아오는 5월 1일, 8월 며칠 뭐 이런 게 가서 구청 가서 다 신고를 해야 돼.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기재 도입도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자기가 부기재를 갖다가 등기부등본상에다가 부기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로 내가 집을 사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는 바로 거기다 부기를 해야 돼요. 나 이 사람 임대사업자다. 예? 딱 찍어 놓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들은 좀 유예를 시키자.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니까. 그래서 2년간 유예를 시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에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등기부상에 지금 부기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신규를 사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은 등기부상에 부기 등록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중히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 등록을 한 주택하고 임대를 안 한 주택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 경비에서 60%를 갖다가 제해줘요. 그 소득에서 60%를 제해주고 얘는 50%를 제해줘요. 그리고 또 필요 경비로 얘는 400만 원을 빼줘요. 얘는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빼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소득을 올린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에서 마이너스 400인가요? 네? 아니지. 800이지. 60%를 빼니까요. 자, 800만 원에서 400을 빼죠. 그럼 얘는 400에 해당되는 그 소득만 내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을 빼면은 얘는 8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4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은 얼마죠? 14%라 했잖아요. 분리과세로 해가지고. 그죠? 그럼 얘가 14%니까 얘는 56만 원이네요. 그죠? 얘는 이게 더블이니까 112만 원인가요? 그죠? 그러면 얘가 임대 등록 주택을 한 것과 임대주택을 안 한 것과는 56만 원 차이네요. 차가. 그죠?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내가 임대 등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임대 등록을 하면은 아까 단점과 마찬가지로 팔고 싶을 때 내가 못 팔잖아. 증액도 못 하고. 그리고 내가 급하게 막 나가려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걸리는데 56만 원 차이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냥 이 풀이로 가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정부의 어떤 그런 조치를 다 이렇게 안고 가느냐, 뭐 이런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일단 취득세 같은 걸 생각하면 좀 땡겨.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취득세가 가장 땡긴다고. 일단은 무조건 200만 원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면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200만 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85%만 감경이 되고 15%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좀 세거든. 만약에 2억짜리 OP를 생각해봐요. 2억짜리 오피스텔 생각하면 취득세만 얼마야? 920만 원인가요? 960만 원인가? 그지? 4.6%니까. 그죠? 1612, 920만 원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 920만 원 중에서도 85%는 감경이 되니까 크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취득세 생각을 하면은 끌린단 말이야. 그래서 임대를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다른 것도 의료보험 뭐 또 올라가고 복잡하고 맨날 가서 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고 바뀌면 신고해야 되고 때 되면 가서 신고해야 되고 복잡한 게 있지만 이 부분에서 좀 끌리는데 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근데 또 양도세를 생각을 한다면, 양도세를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내가 뭐 더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게 오피스텔 무슨 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위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안정화를 위해서 수익형을 하는 것인데 얘가 가격이 오를까?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양도세 신경 쓸 이유가 없잖아. 오르지 않는데. 그죠?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취득세 부분에 땡긴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이런 그 분들이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임대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수익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 또는 이 가격이 오를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겸사겸사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 중에 있는데 내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시라 마시라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님들이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만 찝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게 주된 그 목적 아니에요. 그죠? 딴 거 무슨 뭐 받을 게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게 오를까라는 것은 좀 대답이 안 나오는 내용이고 또 수익률도 수익률이 이렇게 막 팍 떨어지거나 막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굳이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은 그냥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취득세 부분이 좀 땡기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격도 오르지 않는데 어차피 양도세랑 이득되는 것도 없고 판단은 이제 본인 몫이지만 일단은 수익률이 일단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장기간 보유를 못할 정도 같으면 장기간 어떤 8년 이렇게 보유를 아예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내가 프리를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어떤 게 더 나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파지 마시고 임대 그냥 무조건 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이런 부분보다 하지 마세요라는 부분보다 세액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분, 요 종부세 요 정도의 어떤 혜택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수익률이 좀 괜찮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보유하지 못할 정도 같으면은 그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마세요라고 조언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